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포톤 세미나 2회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번에 어떤 걸 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갈게요. 사실 이 처음부터 한 이 정도 슬라이드까지는 동기화 자체에 대해서 배운다기보다는 룸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거든요. 사실 제가 이전에 소개해드린 책에서도 이 부분을 충분히 다뤄주고 있고 네트워크를 사용한 게임을 만드는 부분에서는 요거보다는 여기에 나오는 동기화 부분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우선 그럼 저번에 동기화 1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지난번에 동기화 부분은 진짜 간단하게 했었어요. 그 플레이어 1하고 플레이어 2가 리소시스 폴더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캐릭터에 포톤 뷰하고 포톤 트랜스폼 뷰를 이렇게 부착을 한다면 네, 이런 코드를 이용을 해서 이동하는 위치를 동기화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자신의 캐릭터를 조종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if pv.isMine 네, 이 코드를 붙여주면 행동을 한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이 슬라이드에 보면 여기에 move, turn, attack 이런 함수들은 그냥 싱글 플레이 코드와 동일하게 지적을 하면 된다고 나와 있긴 한데요. 사실 요 move하고 turn만 싱글 플레이하고 똑같고 어택은 조금 다릅니다. 네, 오늘은 이 어택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번엔 동기화 두 번째입니다. 이제 그 캐릭터의 움직임, 방향 이런 거 이외에도 새로운 오브젝트가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 그리고 두 캐릭터가 있는데 두 캐릭터의 HP를 어떻게 동기화하면 될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선 공격 동기화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공격 동기화라고 하면 지난번에 저희가 만들 거라고 했던 게임 기억하시나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음, 어디 있지? 잠시만요. 지난번에 네, 여기 있네요. 이런 게임을 저희가 만들어 본다고 했었죠. 이렇게 마우스를 좌클릭하면 여기 폭탄이 나가게 되고 네, 그리고 이걸 맞으면 상대 HP가 줄어드는 이런 게임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임을 만들어 볼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마우스 좌클릭을 하면 어택을 하겠죠. 네, 그래서 여기 어택, 그러니까 폭탄을 발사하는 코드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선 각 캐릭터 스크립트 안에 있는 이렇게 어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 어택이라는 함수를 보면 if input.get mouse button up 하고 my HP가 0보다 클 때, 그러니까 마우스를 좌클릭하고 본인의 캐릭터가 살아있다면 이제 여기 아래에 있는 코드들이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pv.rpc 뭐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잠깐만 이따 설명을 하고 먼저 아래쪽 코드를 보시면 네, 이 부분은 그래도 좀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if this.tag가 플레이어 1이면 범브 1을 만들어서 날리고 만약 else 캐릭터가 둘밖에 없으니까 이 else 경우에는 this.tag가 플레이어이면 폭탄 1을 날린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코드를 보시면 여기 리소시스 폴더에 플레이어 1을 보시면 플레이어 1은 태그가 플레이어 1로 되어 있고 범브 1도 태그가 범브 1로 되어 있습니다. 동일하게 플레이어 2하고 범브 2도 각자 태그가 자기 이름과 맞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만약에 어택 함수를 사용하는 게 플레이어 1의 경우 범 1을 발사하게 되고 아니면
태그가 플레이어 2인 캐릭터면 뭐 두 번째 폭탄을 발사하게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자, 근데 이 코드만 보면 이제 자신의 화면에서 폭탄을 발사하는 코드죠. 근데 멀티플레이에서는 이런 폭탄 같은 요소들을 쏜다고 해서 그 폭탄이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상대 화면에 같이 생성이 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상대 화면에 폭탄을 생성하기 위해서 여기 pv.rpc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pv.rpc를 어떻게 사용하게 되느냐 하면 같은 코드 아래에 이렇게 대괄호 .rpc를 적어주고 이렇게 함수를 적어주면 됩니다. 여기 함수 이름이 shoot잖아요. 네, 이거를 스트링 형태로 여기 이렇게 넣어주면 이 함수가 이 두 번째 인자에 들어가는 rpc target.others, 그러니까 이제 이 게임 공간에 있는 모든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이 shoot 함수를 한번 보게 되면요. 여기서 if this.tag는 player 1, 자신이 플레이어 1이면 인스텐시의 범 1, 그러니까 여기 코드랑 똑같죠. 근데 여기 코드하고 여기 코드의 차이점은 이 부분의 코드는 자신의 화면에 폭탄을 쏘는 거, 그 다음에 이 RPC를 이용해서 슛을 한 거는 상대방의 화면에 폭탄을 쏘는 거. 그래서 사실 같은 플레이어가 같은 방향 위치 그리고 그런 것들에 이렇게 폭탄을 쏘는 거기 때문에 코드가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펀 RPC 뭐 이런 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요 안에서 게임 안에서 플레이어 컨트롤 코드를 보게 되면요. 네, 여기 나와 있네요. 일단 업데이트에 어택, 그리고 어택을 찾아서 가면 여기 아까 pv.rpc 코드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아까 본인의 화면에 이렇게 쏘는 그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pv.rpc 슈트를 찾아가 보면 네, 이렇게 아래에 이렇게 대괄호를 적고 그 안에 펀 rpc 넣어주고 이렇게 함수를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주의를 하셔야 될 점이 요 펀 rpc로 이렇게 대괄호 적어놓은 거는 상대방에게 영향을 끼치는 모든 함수 위에 이렇게 적어줘야 돼요. 이거 한 개만 적고 이 아래 있는 건 다 펀 rpc에 대한 거다 라고 하면 안 되고 모든 함수 위에 이렇게 펀 rpc를 적어줘야 합니다. 이 대괄호가 이름이 있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뭐 중요하진 않지만요. 네, 그래서 일단 펀 rpc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여기에 rpc를 이용해서 슛 함수를 rpc 타겟 다른 사람들 others 모두에게 전달을 한다 라는 뜻인데요. 이게 others 말고도 뭐가 꽤 있어요. 네, 마스터 클라이언트 뭐 첫 번째 게임에 들어온 사람 뭐 하고 솔직히 다른 것들은 잘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본인이 원하는 상황에 맞춰서 만약에 모든 사람에게 동기화를 하는 게 아니라 특정 사람들에게만 동기화를 하고 싶으면 여기 있는 요소들을 잘 살펴보신 후 원하는 사람에게만 동기화를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떤 함수를 실행을 할 때 자신에게도 적용이 되고 상대방에게도 적용이 되도록 하려면 자신에게 적용되는 스크립트 따로 그리고 상대방에게 적용되는 스크립트 따로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고 상대방에게 적용되는 스크립트는 이렇게 photonview.rpc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이 코드를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 볼게요. 일단 네. 이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유저가 플레이어 1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플레이어 1이 폭탄을 발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파란 폭탄이겠죠? 플레이어 1이 파란 폭탄을 발사를 하면 이렇게 플레이어 1은 물론 이 코드를 다 실행을 하긴 하지만 본인에게 보이는 것은 이 파란 네모 안에 있는 코드만 실행이 되게 보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플레이어 1이니까 instantiate bomb 1, 폭탄 1이 소환이 돼서
이렇게 폭탄 1 안에 날아가는 스크립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날아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빨간색 부분을 코드를 짜지 않았더라면 플레이어 2의 화면에서는 이게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빨간색 네모에 해당하는 pv.rpc, shoot, rpc target.others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폭탄이 날아가는 게 동일하게 플레이어 2 화면에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shoot 함수에서는 똑같이 상대방 화면에서 이렇게 같은 폭탄을 생성하는 스크립트를 만들어 줬으니까요. 네, 그럼 여기까지가 공격을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뭐 오브젝트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동교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죠. 이제 그 다음에는 타격 동기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타격 동기화라고 하는 게, 사실 잠깐만 여러분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잠깐만 멈추고 타격 동기화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맨 처음에 이거를 타격 동기화를 하게 될 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랐거든요. 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런 방법을 쓰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낸 게 있는데요. 그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방법입니다. 일단, 폭탄이 사람을 치면 스코어보드에 그 사람 HP를 이렇게 깎는 구조죠. 그리고 뭐 스코어보드에서 HP를 HP2를 업데이트하는 뭐 이런 구조죠. 네, 여기까지는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네, 이렇게 플레이어 1 화면, 플레이어 2 화면이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까지 한 것만 봐도 이 폭탄하고 사람의 위치, 폭탄하고 사람의 위치는 플레이어 1하고 플레이어 2의 화면에서 똑같으니까, 만약에 플레이어 1의 화면에서는 폭탄이 얘를 때리면 얘 피를 깎고, 그리고 플레이어 2의 화면에서는 플레이 2 화면에서도 동일하게 폭탄이 얘를 때리면 HP를 깎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뭐 사실 굉장히 타당하죠. 그렇게 하면 폭탄 하나의 스크립트를 짜서 사람에게 이렇게 피해를 이렇게 입히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코드입니다. 여기는 스코어보드여서 그냥 각 플레이어 HP를 빼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범 컨트롤, 이 폭탄 안에 달려있는 스크립트인데요. 여기서 폭탄이 만약에 사람을 치게 되면 이 폭탄 이름이 범브 1이면, 그리고 때린 사람이 플레이어 2면 그 자신 폭탄을 없애고 플레이어 2의 체력을 깎는다. 반대로 만약에 이 폭탄이 범브 2고 때린 사람이 플레이어 1이면 플레이어 2를 깎는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실제로 이 화면에 해당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보시면 제가 혼자서 캡처를 해야 돼서 이거를 플레이하는 영상을 직접 하지는 못했는데요. 어, 네, 여기 두 명의 HP, 얘가 아마 빨간 캐릭이고, 얘가 파란 캐릭터 화면인데, 이렇게 싸우다 보면 서로 둘의 HP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네, 혹시나, 어, 진짜 이렇게 HP가 달라지나? 궁금하시다면, 네, 제가 여러분께 GitHub를 다 연결을 해드렸을 거예요. 거기서 포톤 세미나에 들어가시면, 지금은 브랜치가 메인이지만, 여기서 케이스 1을 클릭을 하시면, 네, 케이스 1을 클릭을 하시면, 어, 실제로 이렇게 두 명이 싸울 때 점수가 차이가 나는 이런 케이스를 제가 구현을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뭐 친구랑 1대1을 해보셔도 좋고, 네, 본인 혼자서 막 클릭을 한 다음에 얘를 막 움직여 보면 네, 똑같이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실험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왜 문제냐? 라고 한다면 애초에 전제 자체가 틀렸어요.
어, 요 맨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네, 요 슬라이드에서 전제가 이렇게 두 화면이 똑같이 진행이 된다. 였으니까, 이 화면이 두 개가 똑같이 존재한다. 라고 했었는데요. 사실 요 전제 자체가 틀렸어요. 네트워크 자체가 물론 요즘 동기화 속도가 정말 빠르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0.001초 단위까지 모든 게 다 동기화가 될 수는 없거든요. 실제로 요 포톤 같은 경우에는 동기화가 0.1초에 한 번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어, 네, 그리고 동기화 딜레이도 꽤 커요. 이걸 한번 자세히 보면, 네, 제가 한번 딜레이를 보여드릴게요. 아, 이렇게 안 나오네. 네, 실제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빌드 파일하고, 자신 그 유니티 안에 이거하고 같이 실행을 해보면 되는데요. 좀 많이 불편하기는 하지만, 네, UI도 이상하지만,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동에 약간 딜레이가 있죠? 네, 이동에 딜레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하게 폭탄 나가는 것도 약간의 딜레이가 있어요, 보면. 이게 잘 체감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어, 네, 이게 리얼타임 게임에서는 정말 치명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도 리얼타임 게임이기 때문에 이 폭탄 위치하고 캐릭터의 사소한 위치, 이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다시 말해서, 플레이어 1의 화면에서는 플레이어 2가, 이 폭탄에 맞았는데, 플레이어 2 화면에서는 플레이어가 약간 빨리 피해서 여기서는 안 맞았, 여기서는 안 맞았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플레이어 1의 화면에선 맞았는데, 플레이어 2 화면에선 안 맞았는데, 만약에 동기화를 이렇게 해버린다면, 플레이어 1 화면에선 맞았으니까, 플레이어 2 HP가 여기선 1이 깎이고, 플레이어 2 화면 입장에서는 얘가 안 맞았으니까, HP가 3으로 유지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 두 플레이어의 HP 차이가 이렇게 나버리면서, 두 플레이어의 HP 차이가 이렇게 나버리면서, 실제로 게임을 진행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동기화를 해서 이걸 해결해야 되냐가 다음 내용인데요. 이게 바로 올바른 타격 동기화 방식입니다. 어, 여기 보면 이전 슬라이드처럼 플레이어 1 화면이 있고 이건 플레이어 2 화면이 있습니다. 저번에는 각 플레이어 화면에서 플레이어가 맞을 때마다 이렇게 스코어보드 업데이트를 하는 식으로 했다면 올바른 방식은 둘 중에 한 화면은 아예 무시를 해버리고 아무래도 플레이어 2가 맞는 입장이다 보니까 만약에 플레이어 2가 맞았다면 자신의 점수를 깎고 그다음에 동기화를 상대방 화면에도 자신의 점수를 깎는 방식으로 해서 동기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플레이어 1 화면에서는 얘가 맞았더라도 플레이어 2 화면에서 플레이어 2 화면에서는 안 맞았으면 두 플레이어 HP가 안 깎인 채로 갔고 만약에 플레이어 2 화면에서만 맞았으면 뭐 깎인 채로 둘 다 똑같겠죠. 네, 결과적으로 어, 이렇게 스코어보드에 점수가 동일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건 약간 여담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게임을 하다 보면 아 이게 왜 맞지? 혹은 아 이게 안 맞는다고? 라는 상황이 연출이 될 수가 있는데요. 먼저 물론 이거는 오피셜이 아니라 제 뇌피셜입니다. 먼저 이게 안 맞는다고? 라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플레이어 1 화면에서는 폭탄을 쏴서 플레이어 2가 맞았어요. 근데 사실 플레이어 2 입장에서는
그 전에 약간 움직여가지고 피한 건데 그 플레이어 2가 피한 게 아직 얘의 위치에는 플레이어 1 화면에서의 위치에는 동기화가 안 된 거죠. 그래서 플레이어 1이 봤을 땐 이거 맞췄는데 왜 점수가 안 깎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동시에 이걸 맞았다고 하는 입장에서는 어, 아마 이거를 동계 방식이 약간 이렇게 됐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하고 화살표 맞추는 게 쉽지 않네요. 네, 이게 맞았다고 하는 입장에서는 플레이어 1이 쏘는 입장에서 쏘는 걸 봤을 때 만약에 얘가 맞았다면 양쪽 플레이어의 HP를 깎는 네, 이런 느낌으로 하면 플레이어 2 입장에서는 본인이 약간 더 빨리 피했어도 플레이어 1이 봤을 때는 맞았으니까 맞은 게 동기화가 돼버리면 나는 이걸 피했는데 이게 맞는다고 하는 상황이 연출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거를 이용을 해서 약간 그 피하는 사람한테 유리하게 혹은 공격하는 사람한테 유리하게 동기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맞은 사람이 자신의 HP를 깎고 그다음에 동기화를 해서 상대방 화면에서의 자신의 HP를 깎는 이런 활동을 하면 동기화로 인해서 점수 차이가 벌어질 일이 없습니다. 네, 이건 올바른 타격 동기화에 대한 코드이고요. 올바른 타격 동기화에 대한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건 플레이어 컨트롤 .cs인데요. 여기서는 네, 온트리거 엔터가 플레이어 스크립트에 있고 만약에 자신이 뭐 플레이어 2인데 폭탄 1에 맞았다면 자신의 HP를 깎고 그다음에 PVG-RPC Sync Hit by Bump를 이렇게 부릅니다. Sync Hit by Bump를 부르면 여기에 My HP를 마이너스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서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어, 여기하고 여기하고의 코드는 진짜 웬만해선 동일해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도 있는 부분이 그러면 이게 상대방 입장에서 진행이 되는 거니까 my HP를 깎는 게 아니라 뭐 상대방의 HP를 깎아야 되는 게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여기서 my HP를 깎는 거는 물론 이 함수가 상대방 입장에서 실행이 되는 건 맞지만 my HP라는 변수가 여기 자신 플레이어에 해당하는 변수이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 보여지는 HP를 깎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말이 좀 꼬였는데요. 다시 한번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플레이어 2가 여기에 맞았고요. 그럼 플레이어 2 입장에서는 플레이어 2가 범부 1에 맞았으니까 my HP 마이너스를 하겠죠. 그러면 이거는 자신의 HP를 1 깎는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RPC를 이용해서 또 my HP를 깎으면 상대방 화면에서의 플레이어 2 자신의 HP를 깎는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pv.rpc는 이렇게 쓰는 거구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스코어보드 CS는 뭐 점수를 그냥 표시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한번 뭐가 차이인지 다시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볼게요. 일단 잘못된 타격 동기화에서는 모든 화면이 독립적으로 작동을 한다. 그리고 화면이 독립적으로 작동을 하기 위해서 그냥 폭탄에다가 닿으면 이제 화면에 보이는 점수가 깎이게 만들어서 잘못하면 이 두 개의 점수와 차이가 날 수가 있다. 하지만 만약에 둘 중 한 명이 맞았다는 판단을 하면 이거를 PV.RPC를 이용을 해서 양쪽에 동기화를 시키면
이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일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 브랜치 있죠? 네, 브랜치 메인이 이제 올바른 타격 동기화를 한 상황이고, 케이스 1은 위에서 잘못 타격 동기화를 해서 잘못하면 이렇게 플레이어 간 점수가 벌어지고, 둘 중 한 명 화면에서는 게임이 끝났습니다가 떴는데 다른 화면에서는 안 뜨는, 네,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여기까지 했으니까 다음에 마지막 부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부분은 뭐냐 하면 동기화, 펀 RPC에서의 인수 전달이라는 부분입니다. 아마 눈치채셨을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pv.rpc를 보시면 여기 sync hit by bomb는 여기에 나와 있는 함수, 그리고 rpc target.others는 누구한테 이 동기화 사실을 알릴지, 다른 사람들한테 알린다는 뜻이죠. 다음에 마지막에 요 널이 뭘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저걸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 저걸 어떻게 쓰냐 보다 뭔가 펀 RPC를 이용해서 인수 전달이 필요한 순간이 있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제가 예전에 보여드린 메이즈 서바이벌이라는 게임인데요. 네, 아까 영상에서, 네, 영상 여차하면 그냥 지난주차 거 잠깐 돌려보셔서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기서는 얘가 플레이어 1이고 얘가 플레이어 2예요. 그리고 얘가 괴물인데 괴물이 플레이어 1을 먼저 잡으면 플레이어 2가 이기는 거고, 괴물이 플레이어 2를 먼저 잡으면 플레이어 1이 이기는, 이런 구조인 게임이죠. 근데 이제 그러면 괴물의 어그로를 상대방한테 돌려야 되는데 이 어그로를 돌리는 방식이 이렇게 바닥을 클릭을 하면 벽이 생성이 돼서 괴물의 진로를 막거나 아니면 약간 틀고, 그리고 만약에 자신이 뭐 좀 막힌 곳에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이렇게 벽을 클릭을 하면 벽이 없어져서 그 사이를 이렇게 뚫고 지나갈 수가 있거든요. 물론, 어, 물론 뚫은 벽은 잠시 후에 생성이 되고, 이제 바닥이 비어 있다가 블럭을 생성을 하면 이제 한 2초 정도 후에 없어지는, 네, 그런 게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떤 부분에서 펀 RPC의 인수 전달이 필요하냐면요. 네. 클릭한 부분을 사라지게 할 때, 이게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게임을 하다 보면 플레이어 1 화면 입장에서 이 블럭을 클릭을 해서 블럭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플레이어 2한테도 펀 RPC를 이용을 해서 이 블럭이 없어졌다는 거를 동기화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 블럭, 그러니까 이 블럭을 어떻게 지정하냐? 그게 문제인데요. 이 블럭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이 블럭에 대한 정보를 상대방한테 넘겨서 상대방 입장에서도 이 블럭이 없어지도록 해줘야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구현을 했느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함수는 이 블럭을 이렇게 클릭을 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블럭을 클릭을 하면 블럭이 없어지고 2초 후에 블럭이 생기고, 이런 거를 코르틴을 이용해서 구현을 한 상황입니다. 반대로, 그리고 전에는 pv.rpc에 sync 함수 이름 rpc target.others만 적혀 있었는데 이번에는 블럭 네임까지 같이 적혀 있죠. 네, 그래서 이 블럭 네임을 그러면 뭐 어떻게 써먹느냐 하면 여기 sync block disappear 함수가 여기 있죠. 여기에 이렇게 인수로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블럭.name을 이렇게 스트링 블럭 네임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인수를 더 추가를 하고 싶으시면 추가는 하는데 무제한으로는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넣을 수 있는 인수의 자료형에 이제 좀 제한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안에 그냥 게임 오브젝트 이 블럭을 넣으면 그냥 받는 입장에서는 그 게임 오브젝트를 없애버리면 되겠구나 하는데, 여기에는 아무래도 네트워크 상으로 전달을 해야 되니까 게임 오브젝트 같이 무거운 뭐 클래스나 자료 구조를 이렇게 보내는 건 안 되고요. 제가 기억하기로 심지어 스트링도 길이가 길면 안 돼요. 스트링 8글자인가? 스트링 8글자 이하, 뭐 인트, 플로트, 플로트 3? 네, 뭐 이런 아주 기본적인 몇 바이트짜리 자료 형들만 이렇게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코드를 다시 한번 뜯어볼게요. pv. 요 block.setActive false, 이거는 자신의 화면에서 그 블록이 액티브하지 않게, 그러니까 없어지게 하는 코드고요. 그 다음 줄은 상대방의 화면에서 어떤 블록이 없어지도록 하는 그런 코드죠. 네, 근데 그 코드를 실행을 할 때 어떤 블럭이 없어졌냐를 이렇게 알아야 되니까 그 블럭의 이름을 여기 보시면 레이캐스팅을 이용해서 그 블럭의 이름을 받아와서 이거를 sync block disappear에 이렇게 인수로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플레이어 이 입장에서는 이 블럭 네임을 가진 얘를 찾아서, 그리고 얘를 어, set active first를 이용해서 그 블럭을 비활성화, 즉 없애버리는 네, 그런 구조입니다. 네, 반대로 네, 여기는 2초 후에 동일하게 2초가 지나면 블럭이 생성이 자신의 화면에서 되고, 그 다음에 그 블럭 이름을 보내서 상대 화면에서도 다시 2초 후에 블럭이 생기고에 대한 코드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 부분은 그냥 이렇게 마우스를 블럭 위로 올리면 색깔이 변하는 네, 그런 코드니까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사실 전반적으로 포톤 세미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 사실 제가 초보분들도 이 세미나를 들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초보분들은 이렇게 구현까지는 좀 어려울 거예요. 이 세미나가 코드를 이해를 하려면 그냥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밍에 대한 내용들은 거의 다 알고 있는 상태로 이렇게 들어야지 좀 이해가 편한데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알아가실 것들, 그리고 세미나를 듣는 다른 분들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안에 내용을 굉장히 많이 까먹을 거예요. 그래서 초보분들이 지금 알아가야 할 것, 그리고 이미 숙련자분들이 세미나를 들을 때 시간이 지나도 기억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과제를 설명드린 다음에 네, 이 세미나를 종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네, 이 책 구매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 포토 엔진을 이용을 하면 멀티플레이를 구현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어, 포톤 엔진을 이용을 할 경우 이런 구조의 네트워크 방 구조가 되어 있다. 그래서 룸에 들어가면 룸에 있는 사람끼리 게임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동기화, 위치 동기화는 위치 각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지 그 각도 동기화는 요 포톤 트랜스폼 뷰 요 컴포넌트 하나만 그냥 요 add 컴포넌트에서 붙여넣으면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이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이 부분을 제외한 게 반이고, 이렇게 공격 동기화를 어떻게 하느냐가 나머지 반인데요. 결국 공격 동기화에서 중요한 거는 코드가 플레이어 1 화면, 플레이어 2 화면에서 독립적으로 작동을 하면 안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이렇게 독립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 명한테 처한 상황 자체를 이렇게 양쪽에 동기화를 시켜주는 방식을 사용을 해야 된다. 네, 이거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pv.rpc에서 뭔가 인수로
이런 것들도 전달을 할 수가 있다. 네, 요게 끝이에요. 사실상 요게 이론이고 초보분들은 그냥 진짜 요것만 기억을 해 가시고 언젠가 나중에 네트워크 게임을 만들 때 요 PPT도 있고 제가 드린 코드도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거나 아니면 그거 약간씩 변형을 해보면서 네트워크 게임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 네, 물론 저한테 언제나 질문을 해주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한 과제입니다. 사실 이 세미나 자체가 길지가 않아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거의 첫 번째 영상 35분?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상도 지금까지 해서 35분. 이 정도인데 제가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6시간의 총 세미나 시간을 드리는 건 이 과제 때문이거든요. 반대로 이 과제를 안 하신다면 시간을 하나도 받을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과제가 뭐냐 하면 제가 옛날에 제가 처음에 만든 게임들을 소개할 때 여기 투닥투닥이라는 게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투닥투닥이라는 게임이 뭐냐 하면 잠시만요. 아이고. 네, 켜진 동안 잡담을 하자면 네. 어, 심심한 동방에 자주 놀러와 주시기 바래요. 아무래도 공대생들한텐 진짜 동방이 있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마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시겠지만 뭔가 PPT에 나온 제 사진 보시고 이 사람인가 싶은 사람이 있으면 네, 오셔서 밥 사달라고 하면 네, 밥 사드립니다. 네. 마침 딱 과제가 루드 리딩이 됐네요. 사실 이게 전전에 있는 응용 프로그래밍이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지금은 많이 과정이 바뀌어가지고 유니티랑은 관계가 거의 없어지긴 했는데 그래서 그때 중간 과제로 제출을 한 게임입니다. 소개 영상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아니었지. 네, 소개 영상을 보면 네, 여기 있다. 네, 투닥투닥. 그래서 두 명의 플레이어가 방에 들어오면 이렇게 뭔가 징검다리가 올라와서 이 중앙 스테이지로 입장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좌클릭, 우클릭을 통해서 공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다가 상대방을 맞추면 네, 이렇게 HP가 깎이게 됩니다. 그래서 뭐 파란 플레이어가 HP가 0이 됐으니까 빨간 플레이어가 이겼다고 됐겠죠? 네, 사실 이 코드를 제가 약간 변경을 해놔서 실제로 이 화면에서는 레드 플레이어가 이겼다고 나오지만 다른 화면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플레이어의 화면에서는 플레이어 블루의 HP가 1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PPT에 해당하는 네, 이렇게 올바르지 못한 동기화를 한 코드인 거죠. 이렇게 올바르지 못한 동기화를 한 코드를 올바르게 동기화하는 코드로 수정을 해주시는 게 과제입니다. 네, 의도치 않게 이제 학번이 나와버렸네요. 그리고 뭐 코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아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네요. 일단 이 포턴 매니저는 이렇게 시작하는 UI에 있어서 네트워크 연결을 관리해주고 그 다음에 신스에서 인게임에 들어가면 인게임에 들어가면 이렇게 게임 매니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스크립트가 이 인게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포토 매니저하고 게임 매니저하고 코드 자체가 사실상
그 제가 PPT에 올려드린 거랑 동일할 거거든요. 왜냐면 제가 옛날에 공부를 할 때 이걸 한번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계속 포토 매니저하고 게임 매니저 스크립트를 거의 복사 붙여넣기만 계속 했어요. 네, 그래도 지금까지 큰 지장이 없는 걸로 봐서 여러분들도 그냥 저 코드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뭐냐면 방 하나 만들고 방에 2명 입장을 해요. 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3명이 입장을 하면 뭔가 이상해지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하면 시연용으로 딱 적당합니다. 자, 그럼 이제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플레이어 컨트롤이 여기 있네요. 네, 제가 주석을 안 달아놓아서 아마 좀 보기가 어렵긴 할 텐데. 아, 네. 여기 아까 본 것처럼 뭐 여기선 get input, move, turn, attack 하고 pv.isMine. 사실상 이 업데이트 코드가 플레이어 컨트롤에 있어서는 이 get input을 제외하고는 그냥 move, turn, attack 똑같죠? 네, 그 중에서 attack 코드를 보면 네,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는 이제 싱크 콜라이더라고 해서 싱크 콜라이더라고 해서 만약에 이제 칼을 이거를 계속 꺼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싱크 콜라이더가 뭐냐면 이렇게 달려가면서 이렇게 칼을 휘두르고 있죠. 이렇게 칼을 휘두르고 있는데 이렇게 가만히 들고만 있을 때 만약에 칼이 얘한테 닿아버리면 얘 HP가 깎이겠죠. 그런 상황을 맞고 이렇게 찌르거나 휘두를 때에만 칼이 상대방에 맞으면 상대방 HP를 깎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싱크 콜라이더를 통해서 계속 콜라이더를 켰다 껐다 하는 거를 동기화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휘두를 때만 콜라이더가 있어서 휘두르는 경우에만 상대방이 맞았을 때 HP가 깎이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여기 이 웨폰 좀 유즈가 있는데요. HP 깎이는 게 어디 갔지? 아, 여기 있다. On trigger enter. 만약에 네, 여기는 그냥 바닥에 떨어졌을 때 죽는다는 코드고요. 만약에 sword 1, 칼 1한테 맞으면 뭐 HP가 깎인다. 칼 2한테 맞으면 HP가 깎인다. 뭐 이런 코드인데요. 플레이어 1은 칼 1을 들고 있는데 자신의 칼은 맞을 일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짠 건데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아까의 상황과 굉장히 유사하죠. 어, 칼에 맞기만 하면 각자 화면에서 피가 깎이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게임을 해보면 HP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이 부분의 코드를 펀RPC를 이용을 해서 잘 변형을 하셔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신 뒤 저와 함께 1대1로 해서 이렇게 2명의 점수 차이가 안 나는 것을 확인을 하면 제가 6시간도 넣어드리고 밥도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절대 쉽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유니티를 나는 좀 어느 정도 해봤고 어,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만 시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이 세미나 특성상 기한을 일주일밖에 못 드리긴 하는데요. 어, 그런데 만약에 진짜 나중에 동기화를 이용한 프로젝트를 할 때 이 과제를 한번 하고 시작해보면 훨씬 감이 잘 잡히실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하시고 뭐 저한테 이거 근데 진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물어봐 주시면 네, 제가 언제든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과제를 해주시는 분들께는 네, 제가 정말 가능한 많은 도움과 사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걸로 어, 포톤 세미나, 포톤을 이용한 멀티플레이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